안녕하세요. 호주 상위 1% 폴입니다. 오늘은 제가 스타트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젊은 친구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비디오를 만듭니다. 저는 2008년도에 이제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을 했고요. 처음 시작을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반강제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. 그 이유는 이제 제가 투자를 했던 회사가 한 6개월 만에 뱅크럽이 나면서 제가 갖고 있는 지분에 합당하는 비즈니스 하나를 들고 나오게 됐어요. 이제 그 비즈니스를 제가 잘 아는 것도 아니었고, 그렇지만은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게 그게 다였기 때문에,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열심히 십몇 년을 하고 있고요.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장 걱정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냐 하면은 뭐 어떤 아이디어가 좋을까, 어떤 아이템이 좋을까, 이제 그런 것들을 가장 많이 걱정을 하거든요. 그런데 호주는 사실 어떤 아이템을 갖고 어떤 장소에서 비즈니스를 하게 되든 본인이 꾸준히 3, 4년을 버틸 수 있으면 제 생각에는 가능하다고 봐요. 저는 아이디어와 어떤 비즈니스 스트래티지 이런 것보다는요, 얼마나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느냐가 호주 스타트업의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자녀가 4명이고 또 딸린 회사 식구들이 이제 한 60명 정도가 되고 2019년 말에 이제 비즈니스 확장을 해서 제가 살고 있는 시티 한복판에 이제 600스퀘어 정도를 또 렌트를 해서 비즈니스 익스펜션을 했는데요. 그리고 나서 바로 팬데믹을 맞았습니다. 뭐 저뿐만이 아니라 거의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시고 또 팬데믹 때문에 어려워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저도 거의 이제 코로나가 오면은 제 비즈니스가 서비스 업 쪽이다 보니까 거의 끝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. 또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에어비앤비를 4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. 그 에어비앤비 4군데도 뭐 렌트를 해서 한 게 아니라 이제 제가 투자했던 집으로 에어비앤비를 해서 그 여파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. 팬데믹이 오고 나서 그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달 반 정도 공실이 됐었어요. 그 4군데 집이 이제 뭐 당연히 리페이먼트는 냈어야 됐죠. 공실이 오면서 제가 생각을 했던 게, 이게 참 비즈니스라는 게 잘 될 때는 한도 끝도 없이 잘 될 수 있지만 또 이렇게 갈 때는 한 방에 훅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. 오늘은 제가 뭐 정말 스타트업에 대해서 뭐 다른 얘기보다도 비즈니스라는 것은요, 정말 굴렁쇠 같은 거예요. 혹시 굴렁쇠가 뭔지 모르시는 젊은 분들도 있을 텐데, 훌라후프처럼 동그랗게 생긴 이렇게 쇠 틀이거든요. 그걸 이렇게 스틱으로 이렇게 툭툭툭툭 치면서 팽이처럼 계속 넘어지지 않고 굴러가게 하는 게 이제 굴렁쇠예요. 이제 비즈니스는 굴렁쇠다라는 말을 저도 이제 제 선배님들한테 많이 들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면 좋든 싫든 멈출 수가 없어요. 멈추는 것 곧 쓰러지는 거거든요. 직원들도 계속 늘려야 되고 자리도 계속 바꿔야 되고 아이템도 계속 추가가 되고 그러면 덩치는 점점 커지는데 리스크가 같이 커져요. 그 프레셔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. 저도 이제 팬데믹 동안 이제 제가 했던 에어비앤비나 제가 했던 사업이 거의 일순간 정지가 돼버렸기 때문에 다른 돈벌이를 좀 찾았어야 했어요. 왜냐하면은 뭐 정말 뭐 3, 4개월 또는 정말 얼마나 갈지 모르는 이 팬데믹 속에서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. 이제 집에서는 이제 자녀들이 있고 또 와이프도 있고 그리고 회사에서는 책임져야 할 직원분들도 계시고 그 스트레스는 정말 사업을 해보시지 않은 분들 또는 이제 월급에 쫓겨보지 않으신 분들은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스트레스입니다. 그래서 이제 저는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짧은 기간 또는 좀 길어질 수 있는 기간 동안 제가 돈을 벌 수 있어야 할 비즈니스를 찾았어야 했고 이제 그래서 선택을 했던 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물건을 파는 것들이었어요. 뭐 그래서 뭐 일회용 마스크, 핸드 세니타이저 이런 것들을 정말 어렵게 공수를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도 팔고 뭐 지인들에게도 팔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.
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? 비즈니스는 약간 굴렁쇠 같다고. 이렇게 팔기 시작하니까 또 다른 큰 업체들이랑 연결이 되더라고요. 처음에는 B2C로 일단 내 렌트비 좀 내자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던 메디컬 상품들이 이제 B2B로 연결이 됐어요. 정말 좋잖아요. 이제 제가 더 이상 개개인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대응을 할 필요도 없고, 매일 아침마다 포스트오피스에 가가지고 이제 뭐 물건을 보낼 일도 없고, 그래서 이제 B2B로 체결이 되고 이제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기 시작했어요. 당장 뭐 이제 직원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현 유지비의 몇 퍼센트를 채울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수입이 발생을 하기 시작했는데요. 세상에 쉬운 건 정말 단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. 이제 B2B로 가다 보니까 서로 페이먼트 텀이 이제 뭐 거의 60일까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. 그리고 그쪽 상대편에서 돈을 줄지 안 줄지에 대한 스트레스가 또 오더라고요. 물론 이제 그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B2B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노력을 하겠지만, 또 그쪽도 뭐 팬데믹을 같이 맞은 상황에서 늘 줄다리기 같은, 늘 또 외줄타기 같은 또 다른 사업이 돼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, 돈을 버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분들은 몇 달치의 월급을 제가 이런 작은 비즈니스 하나가 잘 돼서 벌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, 그거에 동반하는 리스크는 일을 하시는 분들의 몇 년치의 리스크를 또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또 생긴 것 같아요. 이제 창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, 제가 오늘 좀 넋두리같이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. 창업을 하시게 되는 분들은 이것을 정말 잘 알고 가셔야 돼요. 많은 젊은 분들이 창업을 하고 어느 정도 자기의 사업을 일구러낸 사람들의 모습을 봤을 때 영화의 모습처럼 정말 단편적인 모습만 많이 봐요. 뭐 좋은 차를 타고 다니거나 사람들에게 뭐 일을 지시하는 모습, 그리고 좀 더 본인의 시간이 자유롭기 때문에 본인이 원할 때 쉬는 모습, 뭐 늦게 출근하는 모습, 뭐 사람들이랑 같이 회식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, 멋있다, 간지난다. 나도 사업해서 내 직원들에게 사장님 소리 들으면서 멋지게 뭐 사업을 하면서 사장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. 하지만 그 볼 수 없는 이면에는 밤에 잠을 설치고 정말 회사에 출근만 안 할 뿐이지 그 스트레스를 24시간 주 7일을 달고 사는 그 사장님들의 모습을 꼭 아셔야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비즈니스 스타트업을 생각하고 계시는 많은 호주에 계신 젊은 청년분들, 30, 40대 분들, 또 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은요. 사업은 그 리스크를 테이킹을 많이 할수록 본인이 벌어들이는 수입이 더 많아집니다. 다른 말로는 한 번에 훅 갈 수 있는 그 상황을 많이 만들수록 한 번에 남들의 연봉을 벌 수 있는 또 그런 수익 구조가 만들어져요. 물론 이게 좀 오래돼서 익숙해지고 또 세틀이 되고 안정화가 당연히 될 수 있죠. 하지만 그 시간까지는 여러분들의 피와 땀과 노력, 뭐 리스크 테이킹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. 제가 앞으로 비즈니스 스타트업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. 제 생각에는 뭐 제가 모든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모든 상황이 다 같은 것도 아니고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말을 하게 되면 실수를 할 수도 있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. 스스로 십몇 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느낀 것들, 또 아버지로서, 남편으로서, 가장으로서 제가 이 워라밸을 하면서 느끼는 것들, 그리고 또 제 선배님들, 저보다 훨씬 더 사업을 오래 하시고 잘하시는 분들에게 들었던 조언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쉐어링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물론 스페시픽한 질문들이 있다고 하면 커멘트로 남겨주시면은요, 제가 답변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최대한 많이 하겠습니다. 직장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, 또 사업을 하시면서 머리를 쥐어짜고 계신 사장님분들 다 힘내시기 바랍니다. 이 팬데믹이 지나가고 또 이것이 제2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해봐요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